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성남 상대원 공단의 센트럴 비즈 1차에 있는 임차가 맞춰져 있는 기숙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장 부분 지식산업센터를 위주로 중개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상가라든지 창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 기숙사 같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추천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숙사 소화되는 속도가 빠르고 저만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양 직원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부동산 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되는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제가 추천드린 이유랑 똑같죠. 임차가 맞춰져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잔금을 치르면 다음날부터 나에게 월세가 발생이 되는 안정적인 물건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 현장 바로 옆에 성남 상대원 성경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아파트는 전용 15평 단일 평형이고 2,500세도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분양 당시, 그 기숙사 분양 당시 성경 아파트 시세가 2억 5천에서 6천, 센트럴 비즈 기숙사 1.5룸, 전용으로 따지면 12평, 베란다를 확장했으니까 한 13평, 14평 정도 되겠죠. 한 두세 평, 한두 평 정도 차이 나는 기숙사, 새 건물이긴 하지만 가격이 2억, 2억 천, 가격 차이가 한 4, 5천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2021년 현재 시세는, 성경 아파트 시세는 4억 5천, 6천 정도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센트럴 비즈 기숙사 분양 가격은 그대로죠. 2억, 2억 천 정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나 주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빌라, 원룸 가격들이 따라서 같이 상승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제가 기숙사를 다른 분들,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던 와중에 좀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이 용도가 기숙사이기 때문에, 기숙사, 오피스텔하고 비슷하지만 오피스텔하고 다른 점은,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 기능을 겸비한 용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기숙사라 하면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도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개수가 공업지역 안에 지산 내 일부, 그다음에 중공업지역 안에 일부 지역에서만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아까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그러면은 이 사용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지법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업체가 예를 들면 센트럴비즈 1차에 있는 현장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넓게 상대원 공단 안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이게 이제 하남도 마찬가지고 구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공단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는 지역에 상관없이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산지법에 입주 지역을 제한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주거랑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가 안 되는 물건인데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근무를 하고 어느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지 파악해낼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산 내 상가라든지 창고, 업무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업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식품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입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인 거지, 그런 부대시설 개념으로 기숙사도 입주 지역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 업체가 계약한 업체가 혹은 계약한 개인이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지는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라는 게 물건 개체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개체수가 아니다 보니까 빈도수가 많지 않아서 법령에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깊게 이제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행정처분 자체가 공단본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불분명한 모호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임대사업 제한 규정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법령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한다는 게 쉬운 노릇이 아닌데, 법령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입주 자격, 기숙사 입주 자격에 관련해서는 99%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인터넷에 뭐 그 업체만 된다, 그 지역만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내용들이고 지금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주택으로 간주가 돼서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숙사는 어떠냐? 주택으로 혹시 보아지지는 않느냐라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은 주거 기능과 사무 기능을 겸비한 용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단순하게
임대인의 상황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금한다라는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선정이 돼서 간주가 돼서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이하게 산지법이나 건축법에 왜냐하면은 용도가 건축물 대장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마찬가지고 용도가 기숙사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은 산지법과 건축법에 나와 있는 용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특약이 전혀 임대인에게 유리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특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례를 보면은 여관에 전입신고를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약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뿌득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하겠다라는 분들하고는 그 분들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럴 만한 여지가 있으신 분들하고는 계약을 안 해도 그게 왜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쎄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은. 그럴 분들을 걸릴 정도로 수요는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인정을 하시겠죠. 회사를 다니시면서 기숙사 용도로 법정에 나와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 임차 맞춰져 있는 내용도 보면은 법인에서 계약한 경우가 반,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나머지 분들은 물론 개인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해서 기숙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될 여지가 이것도 99% 적습니다. 없습니다. 요 두 가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부분 때문에 혹시 마음을 걱정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오피스텔은 그 해당 용도의 물건이었지만 기숙사는 그 주택 임대 사업자 용도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드린 말씀까지 감안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